나이 들수록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 5가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더욱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의 제약 때문만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 어떤 관계가 우리의 행복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반대로 어떤 관계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 습관, 가치관, 심지어 건강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의식적으로 주변 인간관계를 살펴보고 정신적 웰빙을 위해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이가 들수록 멀리해야 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첫째, 끊임없이 불평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점과 단점만을 발견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주로 불만, 원망, 비난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마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감정적 전염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타인의 감정 상태가 우리에게 전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만성적으로 부정적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비관적 관점을 흡수하게 되고,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인지 기능과 신체 건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부정성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모든 사람이 힘든 시기를 겪고 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어려움과 만성적인 부정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서로 지지하고 돕지만 항상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나 모든 대화를 불평으로 시작하고 끝내는 사람과의 관계는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웰빙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경계 설정입니다. 둘째,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이 없는 정체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경험에 대해 닫혀 있으며 같은 패턴과 습관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성장과 학습의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편안함의 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는 등의 지적 자극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장 지향적인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우리도 새로운 관점을 접하고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을 추구하게 됩니다. 반면 정체된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그들의 한계에 갇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왜 변화해야 하는데? 항상 이렇게 해왔잖아. 너무 늙어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없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러한 고정 마인드셋은 전염성이 있어 우리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나 노년기에는 적극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배움에 열려있고 호기심을 잃지 않으며 새로운 도전을 환영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판단적인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자존감과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내고 비판하며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이나 선택에 대해 가혹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들의 시선은 우리를 작고 불안하게 만들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내면의 평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비판과 판단에 노출되면
우리의 자존감이 손상되고 자신의 판단과 직관을 신뢰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아 통합감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비판적인 환경은 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의 주요 발달 과제를 자아 통합대 절망으로 설명했는데, 이 시기에는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이러한 내적 평화와 수용에 도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성장을 격려하는 지지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신적 웰빙에 더 도움이 됩니다. 넷째, 소통이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본 요소인 상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대화에서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경험에는 진정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채거나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자신이 다음에 할 말만 생각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도 중요한 쌍방향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원과 유대감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질 높은 사회적 관계는 노년기의 인지 기능 유지, 우울증 예방, 심지어 수명 연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관계는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진감과 고립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상대방의 성공을 자신의 것처럼 기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러한 상호적이고 지지적인 관계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항상 받기만 하고 주지 않거나 반대로 항상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불균형한 관계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우리의 정서적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비교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내적 평화와 만족감을 방해합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항상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성공과 실패를 매우 협소하게 정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부의 성취나 물질적 소유보다는 내면의 평화, 의미 있는 관계, 개인적 만족감 등 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비교와 경쟁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게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르는데, 이는 더 많은 성취나 소유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지만 결국 그 만족감은 일시적이고 곧 새로운 목표나 욕망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노년기에는 이러한 외적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여정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는 독특한 재능, 경험, 도전,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과의 비교는 이러한 개인적 여정의 가치를 훼손시킬 뿐입니다. 대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의 성장을 고유한 속도와 방식으로 격려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간관계의 질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동등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일부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자기 보호와 정신적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도전적인 관계를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부 관계는 어려움을 통해 더 깊어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해로운 패턴을 인식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우리를 존중하고 성장을 격려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노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지혜로운 결정입니다.